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부동산 투자 전략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뭐냐면요. 경매로 땅을 샀는데, 어라? 그 위에 내 것도 아닌 문제의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박 수익을 내는 그런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겪는 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마음에 드는 땅을 경매로 딱 낙찰받았는데 웬 낯선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아주 명쾌하고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계획으로 함께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이 문제의 건물이 법적으로 대체 뭔지,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결정적인 판례는 또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투자자를 위한 5단계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이 위험 속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경매 토지 위에 미스테리한 건물. 우리가 이기려면요. 일단 상대방이 들고 있는 법적인 방패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 방패의 이름?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법이 정해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땅 주인이 나로 바뀌었어도 기존 건물 주인이 합법적으로 계속 내 땅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냥 막강한 보호막이거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 때문에 땅을 사놓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재미,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 게임의 판도를 바꾼 판례. 대법원의 한 판결이 이 철옹성 같던 방패를 그냥 한 방에 깨 부숴버리는 아주 강력한 예외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제 딱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과연 토지랑 원래 있던 그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가?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요, 오직 이 한 가지 팩트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아하!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 주인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지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토지랑 그 위에 있던 원래 건물 전체에 공동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새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냐?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은행 같은 채권자는 처음 돈 빌려줄 때 땅이랑 그 낡은 건물의 가치를 합쳐서 담보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그걸 마음대로 부수고 새 건물을 지어버리면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공동저당이 있었다면 법은 건물주가 아니라 바로 토지를 낙찰받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게임 끝난 거죠. 자,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진짜 돈으로 바꿀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파트, 투자자를 위한 5가지 승리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따라야 할 단계별 실행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승리를 위한 플레이북은 딱 이 5단계입니다. 첫째, 등기부, 특히 폐쇄 등기부까지 싹 다 뒤져서 공동저당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확인한다. 둘째, 건물 철거 소송이라는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둔다. 셋째, 자금 조달 계획을 확실하게 짜둔다. 넷째, 소송하는 동안 지료 청구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활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요. 놀랍게도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건물을 아주 싸게 사들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이 절대 쉽고 빠르지만은 않다는 거,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한 싸움이지만 상당한 인내심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 이게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내 돈이 묶인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소송 비용이나 세금 같은 각종 비용을 생각해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예비 자금은 꼭 확보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게다가 이런 특수한 물건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돈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놔야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바로 이 게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건물주한테
토지 사용료, 이걸 지료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토지 감정가의 연 4%에서 7% 정도 되는 꽤 큰 금액이죠. 이렇게 계속 돈 내라고 압박을 하면 상대방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괜히 전문가들이 지료 청구야말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최종 목표를 떠올려 보죠. 법적으로야 건물을 철거시킬 권리가 우리한테 있죠. 하지만 진짜 최고의 경제적 이득은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철거라는 압박 카드를 지렛대 삼아서 저 문제의 건물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는 것. 이게 진짜 승기입니다. 그래야만 땅과 건물이 하나가 된 완전한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값어치로 팔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위험 속에 숨겨진 기회. 이 고위험 고수익 게임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둬야 할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성공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동저당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1순위입니다. 둘째, 이건 1년에서 3년이 걸리는 장기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힘은 건물 철거라는 법적 권리와 지료 청구라는 돈의 압박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넷째, 가장 큰 돈은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인수하는 데서 나온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했느냐가 대박 수익과 완전한 손실을 가르는 딱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법적인 우위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강력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